형님, 어머니를 버리지 마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양 성문 밖 한 젊은이가 쓰러진 노파를 필사적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보름을 걸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형과 동생, 그리고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최씨 과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금동이는 총명하고 잘생겼습니다. 최씨의 눈에는 금동이만 보였습니다. 우리 금동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아이야. 이 집안을 일으킬 거란 말이다. 반면 막내 막동이는 어릴 적 병을 앓아 다리를 절었습니다. 최씨는 막동이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즉, 너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어느 봄날 최씨가 금동이를 불렀습니다. 금동아, 어미가 논밭을 팔아서 내 서당 비용을 마련했다. 내가 급제만 하면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급제해서 은혜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금동이는 서당에 다녔고 막동이는 온 집안의 일을 떠안았습니다. 새벽 2시 막동이는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에는 자기 몸무게만 한 나무를 지고 밤 11시에야 돌아왔습니다. 손과 발은 나무를 하느라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막동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급제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막동이는 혼잣말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막동아, 내 형 책값이 모자란다. 내 지게랑 도끼를 팔아라. 어머니, 그럼 저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맨손으로라도 해와. 막동이는 자신의 유일한 생업 도구를 팔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막동이는 맨손으로 나무를 꺾어 지고 다녔습니다. 손이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형님이 공부하시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3년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동이가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그것도 상위권으로 붙어서 바로 관직을 받았습니다. 막동이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형님이 급제했대요. 우리 형님이. 그날 밤 막동이는 산신당에 올라가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님 감사합니다. 형님이 무사히 급제했습니다. 얼마 후 금동이가 한양의 부유한 양반 집안 딸과 혼인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하지만 혼례 비용이 또 필요했습니다. 막동이는 산에서 캔 약초를 팔고 밤낮으로 품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최 씨는 고스란히 금동이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금동이에게서 돌아온 것은 간단한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받았습니다. 혼례는 장인어른 댁에서 치르니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한양에 정착했으니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이제 60이 넘어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가 빠졌습니다. 논밭을 다 팔아버린 탓에 수입이 없었고 집은 허름한 초가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동이가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금동이를 찾아가 봐야겠다. 아들이 그렇게 높은 벼슬을 했으니 바쁠 만도 하지.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어요. 막동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안 돼. 내가 따라오면 우리 금동이가 창피해한다. 너는 여기 남아서 집이나 지켜라. 막동이는 보자기에 도토리 가루와 삶은 감자를 싸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길에서 시장하시면 드세요. 최 씨는 한양까지 보름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금동이가 사는 커다란 기와집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금동아, 금동아. 나 엄마다. 하인이 나와서 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신데요? 나는 이 집 대감님의 어머니요. 우리 금동이 좀 불러주시오. 잠시 후 금동이가 나왔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관모를 쓴 모습이 위풍당당했지만 어머니를 보는 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한가해지면 간다고 했잖아요. 금동아, 어미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어머니, 지금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일단 행랑채로 가 계세요. 어머니가 지저분한 차림으로 안채에 들어오시면 채통이 서지 않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랑채는 좁고 어둡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곳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금동이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동이가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곧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지방 관찰사로 임명되었거든요. 오, 그거 경사로구나. 그럼 나도 함께 가야지. 그게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향이 편하실 겁니다. 금동이는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금동아, 너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냐? 쫓아낸다뇨? 그냥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어머니도 고향이 더 편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논밭을 다 팔았다. 내 평생을 바쳤단 말이다. 막동이를 굶기고 구박하고 지게까지 팔게 해서 너를 키웠어. 그런데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버리는 거냐?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손님들이 듣습니다. 금동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며칠 후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할멈, 나가셔야 합니다. 관찰사님은 이미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밖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최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썩 비키세요. 집주인들이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최 씨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폐렴에 걸려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녀는 한양 성문 밖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금동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눈발이 거세게 내렸습니다. 최 씨의 몸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 막동이. 최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막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얼굴 위에 쌓인 눈을 급히 털어내며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막동아, 내가 어떻게?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막동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어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한겨울에 속옷만 입은 채로요. 너는 춥지 않냐?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따뜻하시면 돼요. 막동이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막동아,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형님께서 어머니를 내쫓았다고요. 저는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보름을 걸었답니다. 집신이 3켤레나 달았어요. 막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잖아요. 제가 지켜드려야지요. 그렇게 막동이는 어머니를 업고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고향까지 걸어왔습니다. 마침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막동이의 집은 반쯤 무너진 움막이었습니다.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막동이를 구박하고 제대로 된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신기하게도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아랫목은 뜨끈뜨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준비를. 어머니가 형님께 가신다고 했을 때부터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불을 지폈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춥지 않게요.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지요? 제가 죽수어요. 막동이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나무를 더 많이 해서 팔아서 쌀을 조금 샀어요. 그리고 산에서 더덕이랑 약초도 캐왔고요.
막동이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 뜨겁지요? 제가 후 불어드릴게요. 최 씨는 죽을 삼키며 흐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1300-1500 결말. 막동아. 최 씨가 떨리는 손으로 막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어미가 밉지도 않느냐? 나는 평생 너를 구박하고 형만 편애하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막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업어주신 거 다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 다리 아파서 못 걸을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약초 캐러 산을 오르셨잖아요. 그때 어머니 등이 참말로 따뜻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어머니 업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바보 자식. 최 씨는 막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며칠이 지나 최 씨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말했습니다. 막동아, 나는 내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논도 밭도 집도 다 금동이한테 줬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동이는 땅도 받고 돈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아니에요. 막동이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땅도 가져가고 집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갔지만 저는 어머니를 가졌어요. 뭐라고? 형님은 다 가져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못 가져갔어요. 바로 어머니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땅이고 돈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날 밤 최 씨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자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